수업하는 거는 어차피 영상이 다 저장돼서 네이버 밴드에 올라갈 거라서 이따가 초대를 다 해놓을게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뭐 그냥 들어가서 좀 더 봐도 됩니다. 다 저장돼 있어요. 저기 확통 다 처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쌤 안 풀어봤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뽑았습니다. 있구나. 미안, 잠깐만.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도 있어서 독감 걸렸다 그래가지고 못 온대. 집에선 들을 수 있대. 자, 혹시라도 아파서 집에 있다 그러면은 들어오면 돼요. 온라인으로 그냥. 또 왜 안 들어와?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확률과 통계 단원은 일단 총 3개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하니까 저거 좀 생각나지 않아요? 수학 하에서 했었던 경우의 수? 그쵸? 그거가 원래는 확률과 통계 안에 있었어요. 원래는 이 안에 있었던 같은 카테고리인데 그 중에서 순열과 조합만 빼가지고 수학 하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왜냐면은 확통이 원래는 고3들 전부 다 필수 과목이었어요. 이과든 문과든 필수 과목으로 다 선택이 아니고 원래 하게 돼 있었는데 확통 과목 자체가 선택 과목으로 빠지면서 확통 선택을 안 하는 학생들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경우의 수 정도는 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순열 저걸 빼서 수학 하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번에 15년도 개정교육 들어가면서.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단원이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순열. 우리가 수학하에서는 그냥 기본 순열을 배웠다면은 여기서는 그 외 나머지 몇 가지 원래 같이 있었던 부수적인 순열들을 배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학하에서 조합 배웠었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또 남은 여러 가지 조합들을 배워요. 근데 여기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이 중복조합과 이항정리입니다. 중복조합하고 이항정리 2개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항정리도 조합의 일종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 가지 순열은 작게는 또 3개 카테고리로 나눠 놓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원순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중복 얘기하고 있는 중복순열, 세 번째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지금 이거 2개를 지금 다 뽑아서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거 다 끝내는 것도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오늘 하루 만에 가기에는. 일단 오늘 목표는 뭐냐면은 원순열과 중복순열 요것만이라도 조금 완벽하게 들어가자. 요거 2개라도. 근데 유형 자체는 몇 개가 안 돼요. 이거 요 정도로 마스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라이트센 정도는 더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뽑아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단원이 뭐냐? 확률과 통계니까 이제 확률을 가야겠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확통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데 그 이전 단계로 이 확률을 계산하는 근간이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배경 지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률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대단원이니까 이렇게 쓸게. 여기서는 첫 번째 확률의 정의가 뭐 약속이죠. 확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걸 좀 보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확률 계산하는 방식들이 나와요. 근데 확률 계산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경우의 수 가지고 그냥 구하는 거라서 얘네 다 씁니다. 얘네 다 써서 그냥 그대로 리바이벌 해요.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또 해요. 그게 확률로 다시 재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이때 수학하에서 봤었던 순열 조합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수학하에서 썼던 거 다 마스터 다 해놔야 돼요. 막 분할이고 분배고 뭐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연습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확률 중에서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확률.
뭐냐면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확률과 통계니까 통계가 등장을 하겠죠. 통계는 뭐 중학교 때 이후로 아마 본 적이 거의 없을 거라서 좀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도수분포 표 가지고 그냥 풀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른 걸로 봐요. 이름만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설명이 너무 길어요. 설명이 길어서 이건 그때 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도수분포가 아니고 그냥 확률분포를 보는 거야. 그게 이산적인 것들의 확률분포. 일단 이산이라는 게 아직은 좀 뭔가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연속 확률분포예요.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세 번째는 이제 통계 관련된 내용 중에서 통계적 추정. 참고로 3단원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말이 조금 많고 그래서 그렇지 푸는 거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보통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어디까지 들어가냐? 여기까지 들어가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여기까지 중간고사 들어갑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까지도 들어가요. 중간고사 범위에는 정말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가지는 않아요. 여기서 끊기는 경우도 아예 없지는 않은데 정말로 이거는 예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냥 학교를 못 나가고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여기까지 나간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아마 여기까지 가기는 힘들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끊길 거예요. 이거 조금 중간에 잘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보를 한번 좀 봤고요. 이게 왜 안 들어와? 잠깐만. 들어왔나? 잠깐. 안녕. 자, 그러면은 원순열부터 한번 조금 볼게요. 지금 수학화에 있는 거 자체가 지금 아마 기억이 좀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라서 그 간단하게 하나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뭐 기억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맨 처음에 경우의 수에서는 나는 뭘 표현을 하냐면은 기호가 세 가지가 존재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느낌표로 나오는 거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죠. 팩토리얼. 한글로는 그냥 계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팩토리얼에 대한 정의가 원래는 이렇게 돼요. A, B, C, D, E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그냥 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자, 얘는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전부 다 그냥 곱의 법칙이죠. 왜냐면 5개를 전부 나열해야 하나의 경우의 수로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곱의 법칙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이 4개여도 똑같죠? 그래서 431 곱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쓰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4팩 이렇게 들어갑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5명의 순서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4명의 순서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꼭 일렬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자리가 무슨 뭐 학교에 책상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 있다. 뭐 여기서부터 세도 돼요.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아니면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뭐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순서만 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팩토리얼을 원래 정의는 n부터 1까지 자연수 전부 다 곱하는 건데 얘를 의미적으로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은 그냥 순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학화에서 나왔었던 기호가 뭐예요? 퍼뮤테이션. 그죠? 퍼뮤테이션. 맞나? 이거 맞을 거예요. 근데 미안해. 내 영어가 안 돼서. 자, 아무튼 얘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순열이라고 하죠. 원래 원칙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순서대로 나열이에요. 그래서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죠? 수열하고는 좀 달라요. 순서대로 나열, 순서를 준다, 나열한다. 이것도 순서대로 나열이잖아. 괜찮죠? 이런 걸 나는 그냥 순서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똑같아요. 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n명 전부 나열이에요. 괜찮죠? 얘는 전부 나열할 때 쓰는 거고요. 얘는 n명 중에서
R명만 나열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방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5명인데 자리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3명만 나열한다고 친다면은 5가지, 4가지, 3가지 이렇게 들어가죠. 똑같이 그냥 곱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팩토리얼은 아니죠. 그렇죠? 5명 중에서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3명만 나열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자, 그래서 나는 요것도 똑같이 그냥 순서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순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나열하는 거다? 얘는 전부 나열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죠? 어차피 이것도 퍼미테이션으로 쓸 수도 있어요. 5명 중에 5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퍼미테이션도 마찬가지로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얘는 일부만 나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수열합 할 때도 보면은 SN이 있었죠. 근데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그마가 또 있어요. 시그마는 얘랑 차이점이 뭐예요? 아니 목이 좀 이상한데? 자, 얘는 무조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에요. 근데 시그마는 조금 다르죠. 얘는 시작과 끝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뭐 4항부터 뭐 10항까지만 더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는 내가 마음대로 시작과 끝을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얘는 끝만 정할 수 있고요. 그게 약간 좀 팩토리얼과 퍼미테이션의 차이 같은 걸로 보면 될 겁니다. 와우! 화이팅! 껌 줄까? 괜찮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마지막 거 컴비네이션을 한 번만 좀 볼게요. 컴비네이션의 정의는 조합이죠? 의미가 조합이에요. 근데 이게 합한다라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조합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100개의 알사탕이 있는데 다 맛이 다른 거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 중에서 내가 3개의 사탕을 조합한다 라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탕의 순서가 필요가 없이 그냥 3개만 그냥 고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뽑은 그 합친 걔네들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무작위로 뽑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쵸? 얘는 그래서 순서 없이 뽑기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좀 본론만 얘기해 놓으면은 어떤 느낌이냐, 얘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없는 거. 자, 그래서 요거 살짝만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는 카테고리를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순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순서가 있는 애들은 전부 순열이에요. 괜찮죠? 순서가 없는 애들은 전부 조합입니다. 그때 우리 맨 처음에 배운 게 퍼미테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컴비네이션. 근데 확률과 통계로 들어오면서 하나의 구분 기준이 더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똑같은 걸 또 고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똑같은 걸 또 고를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쳤을 때 뭐 방금 쓴 것처럼 A, B, C, D, 이 중에서 3명만 나열한다 그러면은 아니 이걸로 쓸 수 있는 게 5가지, 4가지, 3가지 이렇게 썼지만 이 말 자체가 뭐예요? 한 번 들어간 건 또 안 쓴다라는 거죠. 똑같은 걸 또 쓰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 4, 5 숫자 5개를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러면은 5, 4, 3에서 60까지밖에 없어요?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5가지. 뭐 1, 2, 3, 4, 5를 썼다고 칠게요. 그럼 만약에 똑같은 걸 또 쓸 수 있다면 얘는 또 5가지예요. 괜찮나요? 중복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가 나왔다. 그럼 여기도 또 5가지예요. 무슨 뭐 5가 나왔다. 그럼 곱의 법칙. 125개구나. 60개가 아니고 125개예요. 이게 순서대로 나열하지만 똑같은 걸 또 쓸 수 있어요. 그게 중복순열이에요. 중복순열. 그 중복순열은 기호를 파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기호를 파이. 근데 아마 이거 쓸 일은 별로 없을 거라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지금은 이제 구분 기준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은 구분만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순서 없이 뽑는 건데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는 거.
요거는 예시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는 하게 될 거라서 요건 그냥 기호만 좀 써놓을게요. H라는 기호를 쓰고요. 한자란다. 영문으로는 호모지니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볼 일은 없으니까 퍼미테이션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냥 H구나 라고 쓰면 됩니다. 중복조합이라고 읽어요.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건 맞아요. 순서 없이 뽑는 건 맞는데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어요. 괜찮죠? 그게 차이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에서 마스터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 요 카테고리를 완성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 카테고리 완성하는 연습.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만 요거 하나 좀 표현해 볼게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퍼미테이션, 와우, 컴비네이션, 호모지니어스 이렇게 세 개는 전부 팩토리얼로 표현이 가능해요. 전부 팩토리얼로 표현이 가능한데 얘는 팩토리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거 팩토리얼로 표현이 안 돼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팩토리얼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면 이렇게 세 개는 다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움직임이 좀 가능해집니다. 왔다 갔다 움직임이. 그래서 나는 팩토리얼을 기본 단위로 좀 쓸 거예요. 얘네는 잘 안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얘는 그냥 혼자 따로 계산해주면 돼요. 얘는 그냥 곱의 법칙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거듭 제곱일 뿐이에요. 단순하게. 그래서 중복순열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퍼미테이션을 팩토리얼 바꾸는 거. 아니, 지금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한번 더 떠드는 겁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서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렇죠. 방금 본 것처럼 우리는 OP3이라고 쓸 수 있는데, 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팩토리얼로 나타내냐? 얘는 1까지 다 곱하면 돼요. 1까지. 자,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까지 곱해주면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럼 없는 거 곱했으니까 다시 나눠줘야 돼요. 괜찮네? 자, 그럼 얘는 분자가 5팩이고요. 분모는 2팩.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5개 순서를 2개 순서로 나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형식 맞추려고 들어간 거니까 얘는 굳이 순서라고 안 봐도 됩니다. 이거를 강제로 5, 3이랑 연결시켜 놓고 본다 그러면은 5-300분의 5팩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퍼뮤테이션은 어떻게 계산하냐? 만약에 팩토리얼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얘는 n팩을 n-r팩으로 나눈 거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괜찮죠? 이 빼기로 들어가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비네이션을 좀 볼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아우, 여기까지 설명하면 힘든 거 아니야? 정말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n 컴비네이션 r이 있다고 쳤을 때 요거부터 설명을 좀 할까? 컴비네이션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A, B, C, D, E 중에서 3개를 그냥 조합한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3개를 조합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5개 중에 3개를 조합한다.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죠. 5C3으로 쓸 수 있어요. 뭐 계산은 사실 아니까 얘는 뭐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식 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조합 계산 방법을 딱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를 에라 모르겠다. 순서 없이 뽑기는 힘드니까 순서대로 나열해요. 순서대로 나열해서 5가지, 4가지, 3가지 A, B, C로 뽑았다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일단 5개 중에 3개를 순서대로 뽑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걸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 중에서 3개를 뽑는데 A, B, C가 뽑히는 걸 보면은 A, B, C, A, C, B, B, A, C, C, A, B 그 다음에 A 맞나? 그죠? B, C, A, C, B, A 6개 나오죠. 이거 전부 다 그냥 A, B, C 뽑은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이 6개가 어때요? 다 다른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목적 취지는 뭐예요? 5개 중에서 3개 뽑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뽑나 이렇게 뽑나 이렇게 뽑나 이거 지금 다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지금 얘는 내가 목적하고 있는 방법으로 놓고 봤을 때는 6개씩 계속 다 똑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케이스마다 5개씩을 다 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A 통으로 6으로 나누지 뭐 6으로 나누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6으로 나누는 게 편해요. 괜찮죠? 아, 그러면 얘를 6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 6이 뭐냐 이거예요. 그 6이. 그 6은 뭐냐면 A, B, C 세 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6가지가 나오는 거죠. 아, 얘는 6으로 쓰지 말고 3팩으로 나누면 되는구나. 한마디로 컨비네이션 조합 방식은 어떠냐면은 순서대로 나열하고 순서 없애는 거예요. 괜찮죠? 아, 그래서 얘는 순서대로 나열한 상태에서 순서를 그냥 없애는 걸로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군용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그래, 일단은 숫자로 한 번만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5P3 다시 한번 5팩을 2팩으로 나눈 걸로 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은 팩토리얼로 다 바꾸는 걸로 보려고 해서 그래요. 이게 필요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통과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나중 가서 저게 문제가 돼요. 저 바꿀 수 있는 거. 특히나 이항정리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식 운용이 안 되면은 진짜로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물론 그냥 외워서 풀면 풀리기는 하는데 외워서 풀면은 한계가 잡힙니다. 진짜로 한계가 잡혀요. 그래서 이거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바꿨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분자 번분수잖아요. 분모분자에다가 2팩을 한 번만 곱해볼게요. 그럼 얘는 약분되니까 2팩, 3팩 분의 5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팩분의 팩이 나오면 조합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죠? 팩분의 팩이 나오면 조합인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단 팩분의 팩이라고 무조건 조합이 되느냐? 아니, 2 더하기 3이 5여야지만 됩니다. 자, 이거를 문자로 한번 써볼게요. 자, n개 중에서 r개만 순서 없이 그냥 뽑는다고 친다면 다시 한번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 r개 순서를 없애면 돼요. 자, 근데 npr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n팩을 n-r팩으로 나눈 걸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걸 다시 r팩으로 나눈 상태예요. 이거를 방금 번분수 처리한 것처럼 똑같이 분모분자에다가 n-r팩을 곱해준다고 친다면 얘는 r팩, 그러니까 n-r팩 곱하기 r팩, 그냥 이렇게 쓸게요. n-r팩 곱하기 r팩 분의 분자가 n팩이 돼요. 그렇죠? 팩 분의 팩이 나오면 조합인 걸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n-r과 r이 합쳐서 n이 나올 수 있어야지만 조합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게 팩분의 팩이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 n개 중에서 r개 뽑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괜찮죠? n개 중에서 r개 뽑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 분모는 곱셈, 교환법칙 성립하죠. 그럼 n개 중에서 n-r개 뽑는 걸로 봐도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n 커미네이션 n-r로 써도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 중에 3개 뽑는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 OC로 봐도 된다면서 그럼 의미가 달라지지 않나? 의미가 다른데 이게 경우의 수가 똑같나? 똑같아요. 왜? 5개 중에서 내가 꺼낼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5개 중에서 남길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로 봐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반대 해석인 것 뿐입니다. 반대 해석인 거. 그죠? 그래서 무조건 성립을 해요. 자, 얘가 지금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n-r팩 곱하기 r팩분의 n팩이니까 n 커미네이션 n-r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게 돼버려요. 괜찮죠? 일단 여기 1차죠. 사실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를 더 설명하고 싶었는데 뭘 설명하고 싶었냐면은 요거랑 요거까지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거까지 하면 원수를 설명할 때 또 지칠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 이건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요거는 지금 한꺼번에 나가면은 벌써 지금 많이 기력이 쇠약해진 느낌이 나가지고 벌써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원래 요거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수학화에서 다 한 겁니다. 이거 수학화에서 한 거.
지금 설명한 거는 이것 빼고 전부 다 수학하에서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당연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좀 생략합시다. 일단은 여기다가만 살짝 써놓을게요. 여기다가만 이 조합에 관련된 주요 공식 2개. 이 2개는 진짜 알아야 돼요. 2개는 첫 번째가 n 커뮤니케이션 r 플러스 n 플러스 1 커뮤니케이션 r 플러스 n 커뮤니케이션 r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커뮤니케이션 r 플러스 1로 나온다. 두 번째는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1c r-1로 나온다라는 거. 이 2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얘는 이항 정리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항 정리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거고 얘는 나중에 이항 분포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걸 모르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어차피 고난이도가 안 들어가져요.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방금 전에 요거 했으니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퀴즈는 아니고 그냥 한번 확인하는 거. 자, 2팩, 3팩분의 6팩 이런 게 나왔다. 팩분의 팩이네. 이 조합 돼요? 조합 되나요?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죠? 2 더하기 3이 5인데 6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자가 5팩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와, 힘내. 5팩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분자를 5팩으로 만들면 돼요. 이거 5팩이면 안 되잖아. 6을 빼놓으면 되죠. 2팩 곱하기 3팩. 그럼 얘는 이제 조합이 돼요. 괜찮죠? 그러면 5C3으로 봐도 되고 5C2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5C2로 봐도 되고요. 6 곱하기 5C3으로 봐도 돼요. 꼭 분자를 바꿔야 돼요? 아니, 분모를 바꿔도 돼요. 둘 합쳐서 6으로 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3팩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다르잖아. 분모에 3이 하나 더 곱해진 거네. 그럼 약분하게끔 3 하나만 남겨주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팩분의 팩 6C3으로 볼 수 있어요. 3 곱하기 6C3이구나. 이게 다 똑같은 거야. 괜찮나요? 이제 다 똑같은 겁니다.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2팩, 4팩분의 6팩으로 바꾸고 4를 써도 돼요. 그래서 4 곱하기 6C4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식 운영을 통해서 컨비네이션들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팩토리얼을 기본 단위로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 자체가 사실 나름 완성 상태죠. 예를 들면 레고 블럭이 있을 때 레고 블럭으로 막 여기서 경찰 아저씨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자동차 만들어 놓고 했는데 자동차랑 경찰 아저씨를 합치려고 하는데 자동차 문이 닫혀 있어서 경찰 아저씨가 안 들어가요. 그럼 부셔놓고 막 집어넣어야 되죠. 분해하는 작업이 팩토리얼로 돌리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놓고 다시 합치는 겁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팩토리얼과 퍼뮤테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런 연관관계가 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딱 뭐만 빠진다고요? 파이만 빠져요. 얘만은 따로 그냥 거듭 제곱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은 원소녀를 그냥 들어갈게요. 원소녀를. 자, 시작한 지 30분 동안 딴소리 했죠? 딴소리 했어요. 이게 기본 과정이라서 그래요. 기본 과정. 사실 여기서 더 떠들었어야 되는데 미안해. 내가 원래 말이 좀 많아요. 진짜 말이 많아요. 진짜로. 좀 사소한 것까지 좀 다 떠드는 편이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원순열의 정의를 볼게요. 본론으로 좀 나가야 좀 덜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자, 원순열은 정의가 뭐냐? 얘는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경우로 보는 순열이에요. 그리고 글씨체는 미안해. 내가 글씨체 보면 알겠지만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좀 내가 말이 빨라서 말 스피드 따라가느라고 글을 좀 막 써요. 어차피 떠드니까 좀 지장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자, 그래서 원순열은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보는 순열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원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완전 새하얀 큰 방이 있다고 쳐볼게요. 동서남북 구분이 안 돼요. 그 안에 완벽하게 동그란 원탁이 있는데 여기에 등간격으로 의자가 6개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에
6명이 앉는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작게 한번 좀 봅시다. 맨 처음에 A, B, C, D, E, F 이렇게 앉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A, B, C, D, E, F.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A, B, C, D, E, F.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A, B, C, D, E, F. 그리고 미안해. 이거 왜 이렇게 많냐? 네. A, B, C, D, E, F. 그 다음에 A, B, C, D, E, F. 이 6개가 다 어떤 거라고요? 다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괜찮나요? 돌렸을 때 똑같은 건 그냥 하나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은 내 옆에 누가 앉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앉느냐. 괜찮죠? 자,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나는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2가지로 설명을 해요. 화이팅. 힘내야 돼. 힘내야 돼. 자, 유서 이거 괜찮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다 똑같은 건데 케이스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2가지만 마스터해요. 실제로 원순열 해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종류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문제집들마다도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하는 걸 나는 적극 추천을 할게요. 진짜로 다 잡힙니다. 다 잡혀요. 진짜로. 첫 번째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두 번째 방법이 조금 어려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순열 방식이에요. 순열 방식. 자, 일단 이 상태에서는 아무도 앉지 않은 상태라고 했을 때는 6개 자리가 어떨까요? 그냥 뭐 내가 큰 방에 있어. 큰 방에 의자 6개가 있는데 나부터 일단 들어갔다고 칠게요. 나 혼자 들어갔어. 나 혼자 들어갔는데 의자에 앉으려고 그래. 그냥 완전히 새하얀 평원이에요. 큰 방. 근데 의자가 6개 있어. 동서남북도 없어요. 그럼 내가 딱 봤을 때 의자 6개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내가 느꼈을 때. 덩그러니 나 혼자 있다고 친다면 다 똑같아요. 괜찮나요? 완전히 똑같은 상태예요. 6개 의자가.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앉아있다고 칠게요. 여기 만약에 앉았다고 칠게요. 그럼 나머지 이제 5자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누구라도 한 명 앉아있으면 이거 다 다른 자리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A의 맞은편 자리에 있는 애고 얘는 A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애고 얘는 A 왼쪽으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5자리가 다 다릅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안 앉았을 때는 다 똑같지만 누구라도 앉아있으면은 다 다른 자리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열 방식. 아무도 안 앉았을 때 6자리가 다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어차피 얘도 순열의 일종이잖아. 순열은 다 다른 사람을 다 다른 자리에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다 같은 자리인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다 다른 자리에 앉히냐? 몰라. 일단 다른 걸로 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냥 동서남북 있겠거니 하고 생각해놓고 나중에 중복을 찾아서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6자리, 6명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6명의 순서만 주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에라 모르겠다. 일단 순열을 보자라는 거예요. 6개가 다 다른 걸로 보고. 그렇죠? 그래서 A, B, C, D, E, F가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동안에 같은 경우를 찾는 거예요. 그럼 A, B, C, D, E, F 이렇게 앉힌 경우라고 친다면 이 6팩 안에는 얘네 다 들어가 있어요. 괜찮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6개씩 계속 똑같은 게 나와요. 이거 60도 돌릴 때마다 계속 중복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럼 6개씩 똑같은 게 나오니까 어때요? 그 케이스마다 5개씩 다 빼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6으로 나누는 게 편해요? 당연히 6으로 나누는 게 편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6으로 나누는 끝. 이게 끝이에요. 모든 케이스마다 6개씩 다 똑같으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돌려서 헷갈리는 거잖아. 누구 하나를 그냥 고정시켜 볼게요. 한 명만 딱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동서남북 구분이 있어요. 그걸로 남은 자리는 그냥 순열로 가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6자리에서 한 명만 먼저 들어와서 고정시킨다고 쳐봅시다. 그럼 한 명만 앉은다면은 그 한 명이 여기 앉는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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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는 경우
한 명만 앉아요. 다 같아요, 달라요? 원탁에서. 자, 여기 앉아있으면은 내가 여기가 북쪽에 돼 있고 보고 있으면 돼요. 그냥 기준 설정하겠다고. 애가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쪽에 북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A를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A를 기준으로. 그러면 얘는 6개가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한 명만 놓고 봤을 때는. 한 명만 앉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자리는 다 빈 자리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고정 방식은 한 명만 먼저 앉혀놓고 중복을 찾아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나 한 자리에 누군가를 앉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하나가 안 된다고 쳤을 때 그 한 가지를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이 6개 자리가 다 똑같으니까 문제가 되죠. 여기에 몰라, 나는 이 자리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이 자리를 기준으로 본다고 해서 사람을 하나 앉힌다고 칠게요. 그러면 사람 몇 명이에요? 6명이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죠? 6가지예요. 괜찮죠? A, B, C, D, E, F 중에서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A가 앉았다고 칠게요. 그럼 그 한 명만 놓고 봤을 때 그 A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다 똑같죠? 한마디로 한 명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6가지가 중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으로 나누니까 사실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누군가 한 명을 특정한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돼 있더라도 그냥 돌려서 그냥 얘네가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보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럼 이제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려요. 못 돌리죠. 왜냐면 얘를 그냥 북쪽으로 아예 자리 잡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남은 5명, 5자리는 다 달라요. 그러면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예요. 괜찮죠? 그래서 그럼 얘는 5명의 순서만 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5명의 순서만 주면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2가지만 마스터하면 됩니다. 2가지만.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좀 봅시다. 원탁에 이번에는 4명이 앉는다고 칠게요. 원탁에 4명이. 자, 똑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순열 방식이 있어요. 이거 마스터하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진짜로 다 설명할 거예요. 진짜로 좀 길겠지만 잘 이해해 줘야 돼요. 유서 이거 괜찮아요? 차있죠? 오케이. 자, 순열 방식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몰라, 일단 순열이 몰라, 다 다른 자리라고 일단 보고 보자. 그러니까 일단 4명을 앉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4명 먼저 앉히고 중복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럼 얘는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중복이 총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겠죠? 90도 돌릴 때마다 똑같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4로 나누면 끝나는구나. 자, 2번째, 고정 방식으로 갑시다. 누군가 한 명을 북쪽에다가 고정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좀 더 분석해서 본다면은 이 특정 자리, 난 이 자리에 누군가 하나 앉히고 시작할 거야. 사람이 4가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다 똑같으니까 4개가 중복. 한 명만 중복 찾는 거야. 한 명만 중복 찾아서 확정을 내려버리면 나머지 3자리는 다 다르니까 그러면 3명 순서만 주면 되는구나. 괜찮죠? 자, 이것도 지금 6가지. 이것도 6가지예요. 괜찮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사각형 테이블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정사각형 테이블. 정사각형. 여기에 4명이 앉는다고 칠게요. 딱 정가운데 앉는다고 칩시다. 막 옆에 비틀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다 똑같이 앉는다고 친다면은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이거 원이 아니잖아. 원이 아니지만 회전하에 같은 것은 같은 경우로 보는 거라서 얘도 A, B, C, D로 앉나? 아니면은 A, B, C, D로 앉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똑같이 원순열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4명을 앉히고 시작하자. 근데 90도 돌릴 때마다 똑같아요. 똑같은 경우가 총 4번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째, 고정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4자리 중에서 지금 4자리가 지금 다 똑같아요. 그렇죠? 4자리가 다 똑같은 자리라서 한 명만 앉힌다고 좀 쳐볼게요. 4자리가 다 똑같은데 이 자리에 누군가를 고정시킬 거야. 그러면 사람이 4가지. 그 다음에 똑같은 자리가 4개니까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3명 순서대로 가면 돼요. 왼쪽 거랑 차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괜찮나요? 그죠? 아, 좀 피곤하지? 아, 창문 좀 열어줘. 아, 너무 추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치? 아, 너무 덥지? 너무 덥지? 괜찮아? 덥지? 아, 괜찮아? 아, 창문이 괜찮아? 오케이. 아, 얘는, 알았어. 세련이도 괜찮아? 오케이, 알았어. 아, 내가 너무 많이 말아가지고 좀 힘들 텐데, 아, 힘내. 아, 진짜로. 힘내. 아, 왜냐면 원순열 이게 처음에 정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풀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이거 내가 설명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고 나도 이따가 문제 풀잖아요. 되게 헷갈립니다. 진짜로. 뭐야, 헷갈릴 게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얘는 진짜 쉬운 거라서 그래요. 진짜 쉬운 거. 자, 그러면은 다른 케이스를 한 번만 또 볼게요. 이번에는 정사각형 테이블이에요. 정사각형 테이블인데 문제는 2명씩 앉아요. 2명씩 앉아요. 8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8명이 A, B, C, D, E, F, G, H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기에서 한 칸씩만 밀었다고 쳐볼게요. A, B, C, D, E, F, G, H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 A, B가 짝꿍이에요. 순서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가긴 했지만 얘는 A랑 B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A가 모서리 왼쪽이어야 되는데 A가 모서리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둘이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칸을 더 밀었다고 칠게요. A, B, C, D, E, F, G, H로 갔다 라고 칠게요. 그럼 얘는 같아요? 달라요? 맨 처음 거랑? 똑같아요. 괜찮나요? 똑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순열 방식. 에라 모르겠다. 일단 8명 다 나이라고 보는 거야. 다 나이라고 보는 거야. 일단은 순열이니까. 그리고 중복 찾는 거야. 자, 한 바퀴 돌리는 동안에 똑같은 게 총 몇 번 나와요? 90도 돌릴 때마다 똑같죠? 총 몇 번 나와요?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4번. 괜찮죠? 똑같아요. 2명씩 앉아서 그런 거지 케이스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4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4개씩 똑같은 게 나오니까. 괜찮죠? 4개씩 똑같은 게 나오니까. 자, 근데 두 번째 고정 방식. 요게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건 좀 지우고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요거 지금 잘 이해 못하면은 진짜 이따 우주 갑니다. 진짜로 우주 가요. 오늘 이거 하고 중복순열까지 가야 돼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8자리가 얘네가 다 똑같을까요? 아니, 안 똑같아요. 지금 이 자리는 얘랑 똑같은 거고요. 얘랑 똑같은 거고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4개씩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4로 나누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정시킨다 그랬죠? 나는 이 자리 중에 누군가 한 자리를 여기 앉힐 거예요. 딱 A라도 앉아 있으면 나머지 7자리는 이제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만 고정돼도 다 깨져요. 왜냐면은 같은 자리가 아니니까 얘는 오른쪽 대각선에 있고 왼쪽 대각선에 있고 얘는 완전 그냥 마주보는 데 있잖아요. 얘네끼리도 다 달라요. X끼리도. 자, 그래서 나는 요거에 관련해서 요 자리에 누군가를 앉히려고 해요. 몰라, 난 이 자리를 특정시켰어. 그럼 일단 사람을 뽑아서 여기 앉혀야 되겠죠. 그럼 사람의 경우의 수가 똑같이 8가지가 되겠네요. 괜찮죠? A, B, C, D, E, F 중에서 하나. 그럼 그때 만약에 그 8명 중에 하나가 만약에 A라고 친다면 A 한 명 어때?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어때요? 4개가 똑같아요. A 한 명만 앉힌다고 본다면 어차피 A가 여기 앉아도 돌려놓으면 똑같아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보면 되거나. 괜찮죠? 그래서 똑같은 게 총 몇 번? 4번이에요. 아, 그래서 한 명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쉽게 얘기하면은 요런 겁니다. 이거 두 번째 설명은 몰라도 되는데 그냥 한번 떠들어 볼게요. 이게 모든 면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 면만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누군가 한 명, 특정한 A라고 해봅시다. 그 A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냐 이거야. 2가지예요. 괜찮죠? 그래서 2가지인 거예요. 괜찮죠? 근데 이런 설명을 나는 안 써요. 이런 설명을.
이런 설명으로 들어가는 교재들도 꽤 많습니다. 설명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있고요. 근데 나는 이걸 안 씁니다. 고정으로 그냥 들어가요. 같은 계보라는 걸 얘기해 준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한 명 고정됐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7자리는 다 어떻다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7명만 전부 나열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전부 나열. 자, 그러면은 알았어. 긴장감을 올리기 위해서 4명. 자, 요거 안 치는 경우에서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한 번만 구해볼게요. 잠깐만 해봅시다.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직사각형 테이블이에요. 알았어, 미안해. 직사각형 테이블로 하면 좀 어렵나? 알았어. 이해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정사각형으로 그냥 똑같이 갈게요. 정사각형인데 3명으로 갈게요.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됩니다. 팩토리얼로. 경우의 수를 그냥 다 숫자로 쓸 필요는 없고. 저거 한번 풀어볼게요. 퀴즈. 순열 방식으로 가도 되고 고정 방식으로 가도 되고요. 그냥 답을 저렇게 그냥 팩토리얼만 써놓으면 내가 알아서 해석할게요. 계산 곱하기 계산은 안 해도 됩니다. 친구들이 이해 잘 될까? 교수가 이해 잘 됐을까? 장면이도 지금 설명까지 괜찮을까? 굿.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치, 오케이. 미안해. 그만 떠들까? 내가 좀 말이 많지? 동아야. 자니? 알았어. 내가 쉬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좀 알려줄게요. 보통 내가 6시에 수업을 시작하면은 보통 2번 쉬어요. 2번 쉬어서 7시 10분 정도까지 보통 한번 가요.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약간 좀 미안해.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흐름 끊기는 게 좀 그래가지고. 그리고 보통 한 10분 정도 쉬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에 좀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항상 1시간 20분 정도 해서 8시 40분쯤에 끝내면 좋은데 자꾸 하다 보면은 흐름이 끊기는 게 싫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더 늦어져서 막 9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좀 그래요. 미안해. 보통 요 정도에서 최대한 끊을게. 그 다음에 9시부터 10시까지 보통 이렇게 3번 나눠서 가요. 보통. 그래서 중간에 좀 쉴게. 동아 이해 잘 되니? 혹시 하나도 안 되니? 알았어. 그러면 설명하고 있을게.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그죠? 똑같이 생각해보면은 일단 순열 방식으로는 몰라 일단 12명을 순서대로 나열해놓고 돌릴 때마다 중복이니까 그냥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고정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죠? 어차피 얘는 지금 이 자리들 중에 아무데나 하나 고정시켜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가 지금 똑같은 상태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한 자리, 몰라 난 여기를 고정시킬 거야. 그럼 사람 수 12가지. 중복은 4개. 그렇죠? 어차피 A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3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 11명은 그냥 순서대로 앉아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걸로 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직사각형 테이블이 있다고 쳐볼게요. 직사각형 테이블에 4명이 앉는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두 자리가 똑같은 거고요. 이렇게 두 자리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건 좁은 자리, 넓은 자리 이렇게 가니까. 괜찮죠? 직사각형 테이블. 자, 얘도 똑같이 순열 방식으로 간다. 에이, 몰라. 일단 4명 다 순서대로 나열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A, B, C, D로 앉는 경우랑 A가 한 칸만 이동한 A, B, C, D 이 경우는 지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조금 더 넘겨서 여기서부터 A, B, C, D로 가는 경우는 똑같죠? 마지막 4번째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A, B, C, D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사실 똑같은 게 위아래로 AA 나온 요거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는 2개씩 똑같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2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고정 방식도 한번 볼게요. 고정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나는 요 자리에 누군가를 확정시키고 싶어요. 한마디로 사람 수 총 4가지죠. 그죠? 4가지. 근데 중복되는 게 딱 2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로 나눠주고 그게 고정. 그래놓고 여기 만약에 A 확정 내렸다 그러면 나머지 3자리는 다 다르니까 3명 전부 나야 되는구나. 그죠? 똑같이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어차피 값은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미안해.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풀어볼게요. 8명이에요. 직사각형 테이블인데 그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열 방식으로 풀어도 되고 고정 방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오케이. 오케이. 그냥 느낌표 쓰기 힘들면은 그냥 느낌표 이거 쓰면 돼. 느낌표.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조금만 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어차피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똑같은 거고요. 요 자리는 요 자리, 요 자리는 요 자리, 요 자리는 요 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씩 중복이 나와요. 똑같이 순열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8명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그쵸? 여기 그러니까 180도 돌릴 때마다 똑같은 게 나오니까 중복되는 게 2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옵니다. 자, 고정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누군가를 확정을 내리려고 한다. 사람 수 8가지. 근데 그 A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나열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고정 방식과 그냥 순열 방식 2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 좀 멀어서 미안해. 내가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이 설명에서 거의 끝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거의 끝을. 원소녀력 관련된 거, 기본체계 관련된 거는. 그 다음으로 볼만한 거는 똑같이 정사각형 테이블이에요. 정사각형 테이블인데 아쉽게도 4명이 아니고 5명이에요. 정가운데 심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자, 뭔가 좀 난감하죠? 자, 이때 얘네는 어느 자리들이 똑같은 자리냐면은 얘는 어차피 돌려도 자기 자신밖에 안 나와요.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네 자리가 똑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A, B, C, D, E로 앉는 경우는 똑같은 거는 A, B, C, D, E 이렇게 앉는 경우가 똑같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가 바뀌면 안 돼요. 가운데 있는 애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얘는 완전 혼자 따로 노는 애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바꾸기 시작해줘야 됩니다. 뭐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니 5명이잖아. 그럼 어차피 가운데 한 명 앉혀놓고 가운데 한 명 앉히면 그냥 4명 원순열이지 뭐. 그래서 4패를 그냥 4로 나누면 되지 뭐.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괜찮죠? 그래서 가운데 먼저 앉혀놓고 앉히면 그냥 없잖아요. 비어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나는 이거를 굳이 또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순열 방식. 에라 모르겠다. 일단 똑같이 5명 순서대로 다 나열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때요? 90도 돌릴 때마다 똑같아요.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중복이 총 4번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가 하나씩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고정 방식이에요. 고정 방식. 지금 얘는 어떠냐? 지우 다시 한 번만 좀 써볼게. 보기가 좀 지저분하니까. 정사각형 테이블이었고 가운데 한 자리가 지금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가운데가 아니죠? 가운데가 문제인가? 뭐 근데 가운데는 일단 빼고 생각해도 되니까. 이 4자리가 지금 똑같은 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얘는 고정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돌리면은 또 똑같은 게 나오니까. 못 돌리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고정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4자리 중에 하나에 누군가를 앉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히는 걸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누군가를 확정을 시킬게요. 그러면 아무도 안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누군가 하나를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람이 5명이죠. 5가지. 근데 문제는 얘랑 똑같은 자리가 총 몇 개 나와요? 4개 나와요. 4개. 여기에 누군가 한 명을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분의 5가지구나.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경우의 수가 어떻게 4분의 5가지가 나와?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쵸?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5명을 다 앉힐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얘 하나만 이렇게 앉혀놓고 끝낼 게 아니에요. 5명을 다 앉히는 경우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자리에 누군가가 하나 특정되는 게 비율상 4분의 5가지에 해당한다는 것뿐 이대로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남은 4자리는 이제 다 다르죠. 다 다른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4명을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돼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고정 방식으로 하는 걸 추천할게요. 다 뚫려요 진짜로.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 원순열 설명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로 하면 다 뚫려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미안. 퀴즈 하나만 좀 내볼게요. 이거 좀 어려울 텐데. 이거 괜찮을까? 이거 되는 거 괜찮을까? 자, 정사각형을 9등분을 해놨어요. 9등분을 해놓고 여기에 9가지 색을 전부 칠할 거예요. 하나씩 칠할 거예요. 9가지 색을 하나씩 칠할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참고로 원순열은 이 말이 없으면 절대 원순열을 보면 안 돼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이 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원순열에서는. 그냥 원 나왔다고 무조건 원순열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내신에서는 이걸 안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취지에 맞춰서 원순열인가 보다 하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실제로 교육청 아니면 평가원, 수능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없으면 원순열로 풀면 안 돼요. 무조건이에요. 내신은 안 쓸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빼먹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얘는 지금 원순열의 입장에서 봤을 때 9가지 색을 전부 쓴다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올까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직접 조금만 풀어볼게요.
괜찮아요.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나 답낼 거 지금 기대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풀어요.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답이 나오면 대박인 거예요. 순열 방식도 괜찮고요. 고정 방식도 괜찮아요. 아직은 고정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두 명이 맞았어. 솔직히 나는 이거 못 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명이 맞았어요. 되게 잘했습니다. 진짜로. 되게 잘했어요. 이거 솔직히 말할게.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로. 뜬금포로 툭 튀어나오면은 고3 친구들 중에서 선택자들이 순간적으로 안 풀리는 경우도 되게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지금 요거. 근데 지금 답이 나온 친구들은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답이 안 나온 친구들이라고 해도 사실 신경 안 써도 돼. 맞았어. 힌트.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중복이 몇 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 일단 순열 방식으로 보면은 에이 몰라, 9가지 색인데 뭐 전부 다 칠하니까 이거 회전하는 거 일단 빼고 9가지 색 전부 쓴다 그러면 일단 9팩이 맞아요. 그쵸? 일단 9팩이 맞는데 이 돌려서 중복은 몇 번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괜찮죠?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우와 우와 우와, 총 몇 번 나오겠느냐? 5초? 5초만. 오케이. 오케이. 다 맞았어요. 미안해. 미안. 괜찮아. 자, 그래서 얘는 9팩인데 90도 돌릴 때마다 똑같겠죠. 그쵸?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 뭐 A 색깔이 칠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B, C, D, E, F, G, H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또 A를 칠한 상태에서 B가 여기 가면 안 돼요. 이게 돌리는 게 B가 여기 가도 안 돼요. B가 여기 가면 되네. 미안해. B, C, D, E, F, G, H 이렇게 가는 거는 또 된다라는 거. H까지 가면 안 되네. I까지 가야 되네. I까지. 그쵸? 이러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통으로 90도 돌릴 때마다 똑같다. 그래서 얘는 총 4가지가 중복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조금만 방금 테이블에 사람 안 치는 것처럼 본다면 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가운데 심판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네 자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걸로 보면 되고요. 이 네 자리가 모서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주면 돼요. 괜찮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어떠냐면은 얘는 완전 혼자 따로 놀고 있고요. 이렇게 4개가 지금 같은 데 앉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예요.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4개도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90도 돌리면 똑같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고정 방식으로 푼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고정 방식으로 푼다 그러면은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복잡해 보여가지고. 그쵸? 뭐 하나만 깨면 돼요. 지금 얘는 이렇게가 똑같고요. 이렇게가 똑같고요. 얘는 어차피 의미 없어요. 어차피 이건 고정해봤자 어차피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V 표시나 아니면 X 표시 중에 하나를 고정시킬 거야. 나는 여기에 그냥 일단 아무거나 색 하나 칠하고 시작하자. 그러면은 여기에 색깔 칠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9가지인데 문제는 똑같은 게 4개이기 때문에 여기다 빨강을 칠하나 여기다 빨강 하나만 칠하나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렇죠? 하나만 고정시키는 게 사실상 4분의 9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 8개의 자리는 다 다른 자리니까 8개 색 전부 순서대로 그냥 나열만 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고정 방식이 순열 방식보다 더 뛰어난 케이스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니 도대체 고정 방식은 왜 하는 거야? 순열 방식만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그죠? 다 금방 끝나니까. 그렇죠? 뭘 해도 금방 끝나니까. 단순한 건 얘가 최고예요. 진짜로. 단순한 문제는 얘처럼 푸는 게 좋은데 지금 얘는 원순열 빼고 아무런 추가 조건이 없잖아요. 막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추가 조건 있는 것 중에 엄마랑 아빠랑 아들 딸 합쳐서 넷이에요. 다자녀 가족 6명이 원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해요. 자,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얘는 또 6팩을 6으로 나누면 그냥 끝나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앉는다고 친다면. 근데 문제는 이거야. 부모가 마주보기 안 된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건 6팩을 6으로 못 나눠요. 괜찮죠? 왜냐면 추가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아니면은 부모가 이웃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순열 방식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잘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뭐 못하는 건 아닌데 얘는 밑에 거는 못하는 건 아닌데 위에 거는 진짜로 순열 방식으로 들어가가지고 힘들어요. 추가 조건이 더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원순열에 이웃하는 경우에서 원순열에 뭐 마주보는 경우에서 뭐 예를 들면은 부모는 무조건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에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추가 조건이 더 걸려 있으면은 고정 방식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누군가를 고정하면은 못 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지까지 썼었던 퍼미테이션 얘를 편의상 뭐라고 부르냐면 원순열과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편의상 직순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직순열 일직선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원순열과 다르게. 근데 뭐 직순열이란 용어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니까 몰라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들어갈까요? 부모가 마주보기 하는 거. 부모가 마주보고 있다? 아, 몰라. 그럼 일단 아빠부터 안 치고 보지 뭐. 약간 이렇게 들어가겠다라는 거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 어딘가 아빠는 앉아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난 그 아빠만 먼저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 아빠를 몰라. 아빠가 그냥 북쪽에 있는 걸로 일단 보고 시작하자.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그러면은? 이게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나 한 명을 아무나 한 자리에 앉히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빠로 특정돼 있어서 좀 다른 거 아니야? 아니, 상관없어요. 어디든 아빠는 앉아 있을 거니까 그 아빠가 그냥 북쪽인 경우로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앉는 경우가 지금 한 가지. 그럼 엄마 앉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예요? 마주보게 앉는다 그랬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괜찮네. 엄마 여기 앉아야 돼요. 엄마 앉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 그러면 못 돌리잖아요. 이 네 자리는 이제 같아달래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 4명을 그냥 전부 나열해주면 끝나요. 고배 법칙. 4패까지야. 괜찮네요. 고정 방식이 왜 필요한지 조금 보이나요? 그렇죠? 이거 순열 방식만 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간단할 때는 추가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복잡하더라도 순열 방식으로 끝내는 게 훨씬 더 간단하지만 특별한 추가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 방식. 왜냐면 얘는 변형에 강해요. 약간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은 부모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 보통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엄마, 아빠, A, B, C, D 이렇게 하는데 원순열 알고 직순열로 생각해 볼게요. 이때 엄마, 아빠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로 들어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냥 하나로 보죠. 통으로 하나. 통으로 하나 보고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 놓고 나중 가서 둘이 순서 바꾸죠. 나중 가서 둘이. 그래서 애초부터 6자리가 아니고 그냥 5자리로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로 해서. 그럼 얘는 여기까지 들어가는 수가 5팩이야. 그래서 뭐 여기에 C, 뭐 A 앉고 B 앉고 뭐 D 앉고 여기 엄마 아빠 앉는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엄마 아빠로 앉을 거냐 아빠 엄마로 앉을 거냐 이 둘이 순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큼만 추가 조건이 더 들어가주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똑같아요. 원순열 입장에서도 얘도 엄마 아빠가 이웃하니까 엄마 아빠 그냥 하나로 놓고 보고 이 5명으로 보면 되는 거야.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5자리 원순열이
된다. 6자리 원순열이 아니고 5자리 원순열로 보자라는 거예요. 5자리 원순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6명인데 어떻게 5명으로 앉아? 5그룹이니까 그냥 5개로 봐도 돼요.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럼 얘는 5그룹을 전부 원순열로 가니까 일단은 5팩을 5로 나누겠죠. 그냥 고정 방식 말고 그냥 순열 방식으로 했어요. 그렇죠? 5팩을 5로 나누는 거. 이제 좀 쉬우니까, 그죠?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부모가 들어가고 여기 뭐 A, B, C, D 이렇게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 둘이 위치만 바꾸면 돼요. 그럼 둘의 위치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란다. 아빠는 왼쪽에 앉고 엄마는 오른쪽에 앉았다. 그러면 이거 한 자리인데 이거 밀려 터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앉혔으니까 나중에 자리는 재배치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등간격으로 다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경우의 수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이게 추가 조건이 들어가는 원순열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말이 되게 많았지? 사실 다른 것도 지금 한꺼번에 설명하고 싶은데 몇 가지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입체도 용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중간 정리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원순열이 되게 복잡합니다. 진짜로. 이거 나중에도 힘들기 때문에 처음 잡을 때 제대로 잡아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좀 설명이 좀 길어요. 일단은 원순열에 관련된 걸로 기본 문제만 잠깐 풀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추가로 또 더 설명할게요. 자, A단계로 1번부터 7번까지 5분 만에 한번 풀어볼게요. 직접 잠깐 한번 풀어봅시다. 1번부터 7번까지. (5분은) 좀 긴가?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6개 찻잔을 다 놓는 게 아니고요. 찻잔을 4개만 놓는 겁니다. 6개 중에서 찻잔 4개를 골라서 4개만 원순열 하는 거예요. 4번 문제도 7명 중에 3명만 뽑아서 나열해 주면 됩니다. 뽑는다. 조합 괜찮죠? 조합으로 뽑아놓고 4개 찻잔만 원순열. 7명 중에서 3명만 뽑고 3명만 원순열.
자, 1번과 2번은 일단 답을 좀 써볼게요. 1번은 6명 원탁이 앉으니까 5팩 120까지. 그 다음에 5명 원순열이니까 결국 4팩이 되겠죠. 그냥 24가지가 됩니다. 지금 3번에서 많이 막혔어요. 3번에서 서로 다른 6개 찻잔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찻잔이 A, B, C, D, E, F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4개만 원순열 하는 거예요. 4개만 원순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 몰라. 일단 4개 뽑고 봐야죠. 아이 몰라. 난 이 4개가 마음에 들어. 난 이 4개만 나열할래. 그러면 A, B, C, D 4개 뽑았죠? 그럼 이제 4개만 원순열 하면 돼요. 괜찮죠? 4개만 원순열 해주면 되겠네요. 끝. 3번도 똑같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4번도 똑같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6시 4니까 6시로 봐도 돼서 15 곱하기 3팩 6가지죠. 얘는 지금 90가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4번도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동아야, 건강하지? 자, 좀 심심하지? 풀기는 다 풀긴 했는데 조금씩 좀 답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 4번 문제도 한번 좀 볼게요. 7명 중에서 3명만 원순열 하는 거기 때문에 7명 중에서 일단 3명을 뽑아주고 그 3명에 대한 원순열. 그래서 일단 나열하고 똑같은 게 3개씩 고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고정 방식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렇죠? 이따가 추가 조건들 나올 때나 이제 고정 방식 써주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A 몰라 다 나열하고 3가지. 7, 6, 5, 3, 1이니까 35가지. 거기다가 3팩을 3으로 나누면 2가 되죠. 여기 70가지가 됩니다. 괜찮죠? 70가지. 자, 그 다음에 5번. 반장, 부반장을 포함한 6명이 원탁에 눌렀는데 반장, 부반장이 이웃하는 거. 저기 똑같은 거예요. 부모 이웃하기 하는 거 똑같이 6명이죠? 6명. 24 곱하기 2니까 48가지가 됩니다. 괜찮죠? 이거는 지금 48가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솔직히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에 쓰는데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4팩을 4로 나누니까 6가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6가지가 끝. 얘는 이게 직사각형 테이블이에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에라 모르겠다 나열해놓고 180도 돌릴 때마다 똑같아요. 그죠? 180도.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중복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얘랑 얘가 똑같고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2로 나눠서 얘는 12가지가 될 거예요. 12가지가. 오케이.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원순열에 대한 기본 문제들은 다 풀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잠깐 쉬었다가 뒷걸로 좀 나가 볼게요. 아이고, 아직 할 게 좀 많아요. 이 원순은 오늘 진짜 완전 뿌리 뽑으면 진짜 완전 성공입니다. 진짜예요. 오늘 하루 종일 원순열만 잡아도 진짜로 성공하는 거예요. 33분까지만 쉴게. 잘 자, 안녕. 잘 자.